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삶의 지독한 고독과 불통,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1983년에 발표된 이 단편은 특별한 사건도 화려한 문장도 극적인 반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나 다녀온 사람처럼 멍하니 책장을 덮게 되지요. 이 소설은 나라고 불리는 남편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그리 다정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조금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평범한 사내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오래전 아내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시각장애인 로버트라는 사내였지요. 오래전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젊은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이 낸 구인 광고에 답합니다.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류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였지요. 그 시각장애인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었고 그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친한 벗이 된 것이지요. 한편 남편인 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선글라스를 끼고 남의 도움을 받는 나약한 존재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아내를 향한 묘한 질투심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말입니다. 아내와 로버트는 남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온갖 속내를 터놓는 절친한 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로버트는 남편인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시각장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듯 시원하게 담배를 태웠으며 음식을 거침없이 맛있게 먹고 나의 무심하고 엉뚱한 질문에도 허허 웃으며 유머로 받아넘기는 삶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아내가 젊은 시절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고 그 후로 10년 넘게 두 사람은 녹음 테이프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목소리로만 이어진 우정,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버트가 그녀에게 당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눈먼 남자의 손가락이 그녀의 콧등을, 입술을, 목덜미를, 눈가를 천천히 더듬습니다. 그는 그렇게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훗날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혼 뒤에 절망과 슬픔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놓으려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 그녀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 부부의 집에 하룻밤 묵으러 옵니다. 화자는 이 방문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가 아는 시각장애인이란 영화 속에서 본 느리게 움직이고 결코 웃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는 편견에 갇힌 질투심 많고 마음이 좁고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을 흘려보내는 남자입니다. 로버트를 만나자 화자의 편견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영화 속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멋지게 수염을 길렀고 우렁차게 웃고 위스키를 마시고 음식을 왕성하게 먹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와 감자를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장면은 카버 소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함께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 어쩌면 친밀함이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속도로 배가 불러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고 두 남자만 남습니다. 과연 무뚝뚝한 나와 생기발랄한 시각장애인 로버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엾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엾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를 카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닿을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 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 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처음에는 로버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은 로버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텔레비전 속 대성당을 함께 그림으로써 마침내 친구가 됩니다. 로버트는 제안합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함께 그려보자고. 화자는 쇼핑백을 찢어 식탁에 펼치고 펜을 줍니다. 그러자 로버트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대성당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자의 손과 보이지 않는 자의 손이 포개져 하나의 선을 긋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첨탑을 올리고 창문을 내고 아치를 세웁니다. 로버트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그려 넣으라고. 사람 없는 대성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수백 년 동안 자신은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 대성당이란 결국 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로버트는 화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어둠 속에서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이제 눈을 떠보라고 했을 때 화자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의 안에도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대성당을 그려보자 비로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세상이 무한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눈을 감음으로써 비로소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성당이 하늘을 향해 열린 건축이듯 이 밤 그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천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것은 위대한 사상도 종교도 예술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포개어 올린 두 손이었습니다. 타인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히는 그 단순한 온기.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 손 위에 손을 포개어준 사람이 있었는지, 내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함께 선을 그어준 적이 있었는지, 눈을 감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 위에 가만히 내 손을 포개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평생 보지 못하던 어떤 성당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천천히 솟아오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밤이 눈을 감아도 환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